신중하게 부작용에 대해 검토해서 백신 계약을 하고 나니 왜 이제 갖고 왔냐 하고, 이제 그럼 백신 가지고 와서 맞자고 하니 위험해서 못 믿겠다고 하고, 백신과 관련하여 온갖 가짜 뉴스와 루머들이 난무합니다. 그리고 감히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불순한 목적의 여론 조성자들이 등장하는 듯하여 진짜 그런지 오늘 이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한국이 백신 접종 캠페인을 시작했으며 아스트라제네카의 첫 번째 백신 접종이 오전 9시 요양병원 종사자와 일부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작했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화이자 및 바이오엔테크 SE가 개발한 화이자 백신 11만 7천 회의 투여도 시작된다 전하고 있는데요. 또한 백신 접종이 늦게 시작된 부분과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능에 대한 논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64세 이하 의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94%인 36만 7천 명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을 준비가 되었다고 응답한 부분도 보도하고 있습니다. 국내 첫 백신 접종으로 서울 마포구 보건소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첫 접종이 시작되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을 두고 왜 이렇게 늦게 시작하였는가라는 프레임과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부작용 등의 가짜 뉴스들이 퍼지고 있죠. 그럼 과연 진짜 그런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블룸버그는 신중한 아시아 국가들이 마침내 백신 접종을 시작하였다 보도하고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적인 방역을 보여주었던 아시아 지역은 미국과 유럽 등이 백신 접종을 고심하고 있을 때 이를 신중히 지켜본 뒤 이제 마침내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홍콩은 베이징에 본사를 둔 시노박의 제품을 접종하였고, 일본, 호주, 뉴질랜드도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하였으며, 말레이시아는 수요일, 한국은 오늘인 금요일, 태국은 며칠 후에 시작한다 보도하였는데요. 바로 이 한국과 같은 아시아의 경제 강국들과 개발도상국들은 필사적인 서구권 국가들의 움직임을 몇 달간 지켜본 후 이제 속속 뛰어들고 있으며, 각국 정부는 급하게 개발된 백신을 자국민에게 투여하기 전에 얼마나 안전하고 효과적인지를 지켜볼 수 있는 럭셔리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그럴 만한 사치 혹은 여유를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시아인들이 백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한두 달 기다린 것이 그들에게는 별로 상처를 입을 일이 아니었다는 싱가포르 국립대학의 전염병 교수 데일 피셔의 말을 기사는 전하고 있는데요. 데일 피셔 교수는 이제 2만 번의 임상 테스트가 아니라 현재 전 세계적으로 2억 번의 실제 예방접종이 실시되었으니 이를 통해 예방접종을 꺼리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즉 단순한 테스트가 아니라 실제로 2억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접종을 한 상황이기에 아시아권 사람들은 백신에 대한 부작용의 우려를 털어내고 접종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기사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투여된 수억 개의 백신이 심각한 부작용의 징후를 거의 보이지 않은 유망한 결과를 냈고, 화이자 백신의 경우 인구의 80% 이상을 접종시킨 국가인 이스라엘의 경우를 통해 부작용이 없음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 이스라엘 상황, 중요하기에 뒤에서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선은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 백신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뭐 자꾸 부작용이 있는 것 아닌가 하면서 효과도 있네 없네 라는 식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일부 세력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수많은 외신들이 아스트라제네카의 효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권위 있는 매체인 미국의 타임지가 분석한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임지는 백신은 실제 작동한다면서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의 2월 24일에 게재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화이자에서 만든 백신의 예방 효과가 매우 높았다고 전하고 있고,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도 스코틀랜드 보건당국자들에 의하면 화이자 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으로 확진자들의 입원 사례를 낮추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것인데요. 자, 그럼 백신 효과가 있느냐는 질문에 답하자면 네,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내일 시작되는 두 백신 모두 그렇다고 합니다. 이렇게 과학적인 연구와 범국가적인 규모의 실제 접종 사례들을 기반으로 한 결과에 대해서도 그저 막연한 불안감으로 효가 없다고 믿는다면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지금 독일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뉴욕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독일인들은 백신을 호소하지만 아스트라제네카는 피하고 있으며, 많은 독일인들이 바이오엔텍과 화이자가 개발한 백신을 아스트라제네카와 비교하며 아스트라제네카는 2등급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해당 백신을 거부하여 100만 개 이상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사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145만 개의 용량이 독일에 도착한 지 벌써 2주가 지났지만 공중보건당국인 로버트 코치 인스티튜트가 수집한 데이터에 따르면 고작 27만여 분의 백신만이 실제로 투여가 되었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미국 화이자와 함께 개발에 참여한 바이오엔텍이 독일 기업인데
이런 독일산 제품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독일산 백신의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는 부분도 독일 국민들에게는 불만이라는 것입니다. 독일의 한 정신병원 간호사는 이에 대해 그럼에도 더 빠른 예방접종이 가능하다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거부 현상의 원인은 독일 언론들이 몇 주 동안 이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를 내놓은 것 때문으로 언론들은 화이자 백신에 비해 아스트라제네카는 효능이 낮고 부작용을 겪고 있다는 일부 사람들의 주장을 보도하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2등급으로 묘사되었다는 것인데요. 임상시험에 따르면 화이자의 효능은 95%이고 이는 60에서 90%의 효능을 보인 아스트라제네카보다 높았지만 이 수치만으로 비교하여 판단할 수 없는 이유는 같은 시기에 동일한 시험을 하지 않는 한 직접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런 독일인들의 회의론으로 인해 이미 백신 유통에 장애가 생겨 집단 면역 캠페인이 지연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 독일이고 이렇게 되면 국가를 정상적으로 되돌리려는 노력이 방해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 지금 국내에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세력들은 어쩌면 독일이 우려하는 이런 사태가 한국에도 일어나길 바라는 것일지도 모르겠군요. 감히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걸고 말이죠. 기사는 빨리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일의 순서이다라는 독일의 대통령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의 말을 전하는데요. 아울러 현재 3가지 백신 모두 유럽의약품기구의 승인을 받아 신뢰할 수 있으며 이런저런 백신 종류를 꺼리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그의 말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또한 17일 기자회견에서 백신에 대해 회의적인 보도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 대응하여 자신이 직접 맞겠다고 이야기했다는데요. 결국 지금 이렇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숫자는 바로 아스트라제네카가 70%의 효능을 제공하고 화이자는 이보다 더 높게 나왔다는 초기의 테스트 수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사는 이에 대해 의사이면서 유럽위원회의 회장인 우르슬라 폰데르 레이엔의 인터뷰도 전하는데요. 그는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보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자, 그럼 백신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해결되었으니 이제 예정대로 백신만 맞으면 다 해결되는 것인가? 라는 문제가 남았죠. 애석하게도 아닙니다. 백신은 집단 면역으로 가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고 해결책이 아니기에 방역에 더 신경 써야 한다는 교과서적인 말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 앞서 예고해드렸던 이스라엘의 상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신중하고 신중하게 백신 접종을 미루었던 우리와는 달리 국민들을 검증되지 않은 백신에 대한 테스트 대상으로 하는 모험을 건 덕분에 지구상에서 가장 빠르게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인데요. 이스라엘의 하레츠는 이스라엘의 확진자 감소가 중단되고 재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하루 확진자가 3,500명으로 일시적으로 줄었으나 다시 급증하고 있다는데요. 네, 일단 그나마 준 것이 3,500명이었습니다. 기사는 지난주 하루 확진자가 3,500건으로 감소하였지만 화요일 기준 4,389건으로 다시 급증했으며 74,000건의 테스트에서 6.1%의 양성 판정이 나왔다는 것인데요.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백신을 접종하였음에도 우리는 상상도 못할 3,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 인구가 고작 878만 명인 것을 감안한다면 그 심각성은 더 크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 이유로 꼽을 수 있는 부분들은 영국이나 남아프리카발 변이도 큰 비중을 차지하겠지만 봉쇄를 완화하는 등 백신에 대한 지나친 자신감을 보인 결과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곧 이어질 휴가 시즌에 대해서 국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길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인구의 절반 이상이 백신 접종을 한 국가에서도 지금 수천 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 그럼 이제 첫 백신 접종을 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는 너무나 분명한 것이죠. 우선 다른 부분을 제쳐두고서라도 백신이 모든 문제의 해결 방안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일단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계획대로 9월까지 전 국민의 70%가 백신 접종을 해야 하는데 이제 우리는 그 첫날이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섣불리 백신을 접종하기보다는 국민들의 안전을 염려할 수 있도록 해준 것, 그래서 신중하게 백신을 들여올 수 있는 시간을 정부에게 벌어준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9월 혹은 변수로 인한 지연까지 감안할 때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동안 집단 면역으로 가기까지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또한 백신이 아닌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백신 일정에 따른 높은 참여도와 더불어 우리 개개인의 철저한 방역이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